네, 오늘장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50조 원 부근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감의 정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석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주시겠어요? 매수 자금 거래가 증가하는 시장, 연속적인 유동성 증가가 나타나면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입니다. 네. 자, 매수 자금 거래가 증가하는 시장인지 증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 더 연속적으로 유동성 증가가 일어났을 때를 고려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세워주시죠. 사실 뭐 우리 토마토 투자 클럽의 전문가님들 잃지 않는 투자 하시는 분들 아마 또 유심히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정석 투자 전문가 과연 그런지 한번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우리 채팅창에서 박건님께서 오늘장은 좋은데 내 건 별로네요. 이런 글도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하면은 이번 주 끝나고 크리스마스 지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산타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좀 보는데요.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연속적인 이 매수 자금 증가가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차별화돼서 올라가는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극차별화돼서 올라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나도 같이 올라가는 이 동주화 시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수능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만점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실력자죠. 그죠? 근데 수능 시험이 좀 평이하면 실력자가 별로 없어도 그냥 다 웬만한 사람들 다 만점을 받아요. 이것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2350에서는 웬만한 주식을 사면 다 수익이 납니다. 테마도, 중소형주도, 그 다음에 대형주도. 적자 나는 기업 사도 수익 나고요. 흑자 나는 기업들도 사요. 근데 2500에서부터는 시장이 난이도가 좀 높아진 거예요. 아무 주식이나 사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돈이 증가를 하는데 이 돈들이 좋은 쪽으로만 먼저 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퍼지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산업의 이 전망치나 이게 회복 속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로금리 때는 너도 나도 다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지만 스타트업 때 돈 빌리기 쉬웠고 삼성전자나 뭐 셀트리온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배터리 돈 빌리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제로금리니까. 근데 5.5% 이 고금리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금리 인하가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제로금리는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4% 이상의 금리대에서 살아야 되고 여기에 가산금리가 붙지 않습니까? 가산금리, 알파가 붙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죠. 내 월급이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받던 사람이 제로금리 때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됐다면 지금 3.5%의 가산금리가 붙으니까 이자 내야 되는 돈이 한 50만 원이 아니라 이런 분들 한 200만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럼 전체적으로 뭐가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금리는 같이 올라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비의 축이 줄어들었으니 주식을 사고 싶어도 10개를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한 4, 5개 정도 이 정도로 살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2500에서는 머니가 계속 시장이 우리에게 좀 신호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2024년도 돈을 뿌릴 생각이야. 유동성 환경을 내가 만들어 줄 거거든. 근데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주식들 내가 키워드 던져줄 테니까 여기만 가지고서 거래해. 그럼 넌 돈을 벌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너의 계좌는 올라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돈에 순응해. 이 신호를 내가 너한테 계속 주고 있어. 언제부터 주고 있냐면은 12월 4일부터 주고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살살 장기 계약 나오면서 그 다음에 배터리 쪽 관련된 주식들이 저점이 높이는 주식들이 더 많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엔비디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AMD도 있고, HBM3가 아니라 HBM3E도 있고, 그 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도 PC 쪽에서는 최강자잖아요. CPU 쪽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AI PC까지 내년도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모바일이나 미래차 쪽에 한정됐던 것이 스마트폰 요거만 아니라 이제 그 PC까지 더 커져버리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민감한 주식들이 더 동참을 해버리는 거죠. 삼성전자 이런 업체들이.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동안 눌러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할 생각 없다. 금리 동결이 아니라 이제 인하까지 생각할 거 있어. 인하까지 가려고 해. 근데 기업들은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이런 기업을 여러분한테 많이 추천 좀 드렸었고. 그러니까 할인은 사라지고 이익은 급증을 하니까 동일하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500에서 올라가더라도 확 좋아지는 기업들 쪽으로만 먼저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그 다음에 좀 나중에 할 거 다 한 다음에 다른 주식들 다 수익 내고 마지막에 조금 눈물만큼 이 정도로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가는 주식하고 아닌 주식들이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좀 투자가 분들께서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그냥 지금 시장은 매수 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시장이에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는 주식이 더 가니까 여기서 중심 키워드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겠죠. 중심 키워드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딱 각 잡고 있어요. 반도체는. HBM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HBM은. 근데 HBM3는 소량입니다. HBM3는 소량이에요. 근데 요번에 올라가는 거는 HBM3E예요. 이건 내년도 2분기에서 한 3분기부터 이제 하이닉스가 양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AMD는 뚫었지만 엔비디아를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하반기 올해 12월 말에 공급할 거라는 오늘 좀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 심리가 반응을 먼저 한 거죠. 근데 HBM3는 소량, HBM3는 대량이거든요. 소량보다는 대량으로 공급했었을 때 매출 증가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애들은 나 슈팅으로 갈 거야 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으니까 팔 필요 없는 거죠. 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아직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 신호를 못 드리겠어요. 저희도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74,900원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는 HBM3고요. 삼성전자는 HBM3가 아니라 여기 2가 붙어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GAA가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 삼성전자의 앞으로 먹거리. 여러분, 삼성전자 갤럭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애니쿨에서 갤럭시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살아남은 거는 갤럭시 노트라든지 아이폰하고 차별화로 삼성전자 살아남았잖아요. 목숨줄 졌잖아요. 갤럭시가 아이폰하고 경쟁을 했었을 때 2010년도에. 그죠? 갤럭시가 살렸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디램하고 랜드는 살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1등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살려야 돼요. 그게 파운드리예요. 근데 파운드리에서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갤럭시 같은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갤럭시 노트 같은 아이폰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아이템을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파운드리 GA예요. 요거 때문에 수율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추천 먼저 했었던 게 GA 독점 소재 공급했던 게 솔브레인인 거고, 이게 이제 2일차 시세에 난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급락 나오면 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솔브레인 못 잡으면 제가 십각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모티리얼즈, 이런 애들도 한 46,000원대에서 벌써 51,000원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KCT, 이게 소재 쪽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진, 세미캠, 이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갈 때 상대적으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한 15만 한 5천원까지 가는 데는 패키지 기판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여러분들이 쉬면 버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계속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 집단 정신 차려. 조정받다가 니들 다시 갈 거다. 이익 증가 너희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신호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하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43만 원 좀 회복한 건 되게 좀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중요 가격을 좀 회복을 했다. 그러면 그 전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가 좀 올라오기 전에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이 먼저 12월 4일부터 매수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중심주도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 오늘 좀 잠깐 쉰 것이지 목표치는 전 더 열렸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가 되게 중요하다. 셀트리온이 연중 신고가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면서 잘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시세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7만 3천 정도가 계속 방어가 되면 이제 3발을 땡기는지 잘 보셔야 돼요. 3발을 73만 원 이상으로 땡기는데 거래대금 붙는데 셀트리온도 같이 간다. 그러면 바이오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나 반도체 중심주 가지고 계신 분들, 바이오 입등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속적인 자금이 계속 증가해지면 잘 보세요. 그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나올 거고 여기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 얘네들이 많이 꺾이기 전까지는 시장이 이제 쉽게 하락을 좀 가기 어려운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상승 의지 오늘 현대차 기아가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은 보유자 영역으로 보신다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한테 14만 5천 원 네, 추천드렸었고 15만 원에도 추천드렸었고 15만 5천 원에도 추천드렸었고 15만 8천 원에도 추천드렸었고 16만 원에도 추천드렸었고 16만 5천 원에도 추천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놓치신 분들 17만 3천 원까지 추천드렸어요. 그럼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가격 범위는 14만 원대에서 17만 원까지 거의 3만 원이라는 이 바운드를 제시하면서 드린 거거든요. 거기서만 사신 분들은 충분한 거고 이제 만약에 3바가 따라 붙는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3바를 사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수출 지표 발표가 있네요. 내일 마감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